촛불행동 회원들의 총투표로 22대 총선 승리를 위한 계획이 결정됩니다. 투표는 1월 8일부터 1월 10일까지 3일간 촛불행동 정회원에게 투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총투표 참여로 총선 승리를 위한 촛불 국민의 결심을 보여주세요. 저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 권옥 공동대표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촛불 시민들의 정치의식이 얼마나 높은가. 그리고 이 상황을 얼마나 예리하게 보고 있는가. 네. 그리고 이 촛불이라고 하는 걸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이 분열되지 않게 통합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모두가 고민하고 있다는 점. 네. 또 하나는 저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많이.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미리 앞서서 이제 다 까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이 총선에 대응할 때에 이런 고민을 했어요. 아까 블랙홀 얘기하셨지만은 이런 정치 공간이 열리면 우리가 들었을 틈이 있을까?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이크는 저기 다 가져갈 텐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달면 정당의 것은 보존되지만 우리 건 뜯겨요. 그러니까 가령 이렇게 해서 우리의 수단이 굉장히 제약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촛불의 확장력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을까? 이 고민 당연히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총선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 투쟁에 보장된 공간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고민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 촛불의 공간은 소멸될 위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절체절명의 이런 각오를 가지고 뚫어내야 된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걸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논의가 얼마나 촛불 행동의 집행부가 고뇌하면서 이걸 기로 올린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촛불 집행부가 개념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세 가지 정도 있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운영회도 열고 그다음에 각 지역의 대표들도 모여서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내서 이 사안을 마련한 겁니다. 근데 혹간에 이런 이 비판과 우려도 있어요. 왜 밑에서부터 올라오지 않아? 밑에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집행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토론을 할 때는 토론의 명료성, 또 압축성, 명확 그리고 이 정리된 내용을 들어야 토론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십시오 하면 이제 못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책임 있는 집행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다 짜고 한 거 아니야라는 비난이 있을지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짠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60%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폐기되는 거예요. 이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순수 논쟁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 순수하게 촛불 들었는데 이거 뭐야 정당하려고 그랬어?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단 한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역량을 보인 그런 케이스 하나가 있습니다. 다 알잖아. 용해인 의원이 기본소득당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역량을 발휘해서 그걸 보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민주당 탄핵 퇴진 안 나서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 소속하고 지지하는 분들도 왜 안 하지 속상해 해요. 그런 정당이 많아지고 그런 정치 세력이 많아지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정치가 촛불이 되는 거죠.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지고 또 그다음에 우리 안에서 이제 국민주권당이 등장할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촛불 시민이 주체적으로 만든 거다. 얼마나 좋으냐. 이건 경계하고 지지해야 된다. 그리고 촛불의 현장에서는 민주당으로부터 비롯해서 지금 이제 열린민주당이 맞죠? 열린민주당. 그다음에 그 사회민주당, 뭐 그다음에 국민주권당까지 포함을 해서 오늘 저희들이 특검 기자회견을 하면서 민주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또 진보당 다 총망라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은 탄핵 정국과 개혁 총선에 국민들이 촛불 국민들이 발동할 수 있는 정치적 무기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아지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죠. 좋은 거죠. 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문제를 거론했어요. 소리 좀 긴 것 같지만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그래야 차후에 논쟁이 사라져요. 그래서 딱 내놓고 얘기하자. 처음에 1단계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조심해서 꺼낸 거죠. 1단계. 이 세 가지를 놓고 저희 집행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세 개는 다 강도가 다르긴 하지만 토론할 때는 등가로 논의를 할 것이다. 1, 2, 3 딱 놓고 할 것이다. 근데 2단계 가서 해보니까 이제 이런 말도 안 크네요. 익숙한 거죠 또. 네, 이거는 토론의 대상도 안 돼. 당연히 사만 비례정당의 문제가 돼요. 저희 이걸 보면서 우리가 잘못 짚었구나. 아예 그러면
이게 그 말하자면 우리 촛불 국민들의 정치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치밀하게 정리를 못한 거예요. 아예 비례정당 어떻게 할 거야? 산방을 딱 놓고 해야 이게 격론이 벌어지면서 더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일하는 가는 이런 평가입니다. 그거 너무 익숙해. 네. 그리고 근데 법적장이 너무 많아. 낡은 것 같아. 이렇게 딱 평가해. 그래서 건드리지도 않는 거예요. 네. 이안 출마하는 거 좋은데 중국적인 위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끝. 그러니까 이러한 이안은 거의 정치적 무기로서 우리 촛불 회원들이 효용성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만을 밀려고 했던 거 아니야? 민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또 민다고 해서 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사만이 치열하게 논쟁 대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지금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네. 근데 정당 창단이는 안 하기로 했잖아. 그 설명 지난번에 했죠. 이거는 뭐냐면은 비례정당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걱정하는 분들은 주로 이제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죠. 네. 민주당의 영토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적정 분열되는 거 아니야? 국힘한테 어부지리 주는 거 아니야? 근데 민주당 권리당원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치열하게 반대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아니 그거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그동안 해왔던 거 아니에요? 지지 민주당하고 선거구, 지역구 비례는 진보 정당한테 줬잖아요. 네. 그 시스템 그대로의 투표 패턴이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해야지. 그 한마디로 끝났어요.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중간 단계 제가 생각이 바뀐 과정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네. 결의하고 같이 생각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몰랐던 게 있어요. 네. 뭐냐 하면은 정말 몰랐던 거예요.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진보정당에 소속해 있는 분들이 우리 촛불행동 회원입니다. 네. 근데 이걸 시작할 때 이런 걱정했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정당 소속 회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거 반대할 것 같아. 그 어떤 논의가 올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비례정당 창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네. 많은 지역에서 그랬어요.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답이 딱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총선에는 정당이 마이크 잡습니다. 시민운동 마이크 못 잡습니다. 네. 어떻게 할래요? 딱 그렇게 나오고 그 현수막에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네. 촛불행동 현수막 달면 선거법으로 걸려요. 뜯기죠. 그런데 정당은 아닙니다. 네. 그걸 우리의 정치체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 근데 다 당에 소속하고 계시는데 이거 곤란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탄핵을 안 걸고 있어요. 다들 똑같죠. 네. 탄핵을 안 걸고 있어요. 탄핵을 거는 정당을 정말 다들 원하고 탄핵을 안 계셨구나, 걸고 있습니다. 다른 그래서 정당하고. 이거는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거는 비례하고 병립형 때문에 이게 차이가 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어차피 비례제도는 남아있고 어차피 진보정당은 다 공검만 하기 때문에 거기서 경쟁할 수밖에 없다. 이 경쟁을 탄핵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판단하면 내자. 그 뭐가 문제냐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오늘 제가 이제 각오를 하고 나왔어요. 네. 뭐냐 어떤 하면 각오시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안에서 네. 가장 강력한 무기는 비례정당 창당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이제는 논의가 정리돼 버린 거예요. 막을 수 없는 토론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하는 단계까지 온 거죠. 네. 근데 제가 다니면서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요. 대표님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얘기해버리면 결론이 되고 여러분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러지 말고 얘기하세요. 자꾸 그러는데 그럼 얘기해야지.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네. 그 전부터 이런 걸 생각을 해서 네. 다 꾸며놓고 이제서야 얘기를 꺼낸다. 이제야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신학자이기도 하고 정치학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론적인 그런 내용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놓친 게 있어요. 바로 이게 총선 공간에서 정당 정치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 했는데 정당 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네. 이거구나. 그러면 이 좋은 걸, 이 조례의 기회에 놓치면 안 된다. 네. 그 그게 좋은 걸 왜 여의도만 하냐? 우리도 할 수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촛불행동 배지 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배지 저자들이 계속 달아줘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달아야죠. 이렇게 얘기해요. 정치 우리가 해야죠. 네. 그래서 이 판을 완전히 바꾸는 것 이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제가 얘기를 네. 하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 이건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이걸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래, 이게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토론 안 되겠다. 네. 논란의 중심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비판하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좀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맞아? 이 길이 맞는 거야? 아닌 거야. 저는 이런 생각을 절박하게 하게 됐어요. 뭐냐면 총선이라는 공간은 정해져 있는 공간이에요. 시간으로도 그렇고 법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정해져 있는 공간이에요. 네. 근데 요새 한번 신문 지상을 다 보세요. 이상한 자들 이름만 쫙 나열돼 있어. 네. 우리 용납이 됩니까? 그럼 무슨 개혁 비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의 총리를 지냈다고 하는 사람, 요새 신당 운운하는 사람, 이아무개라는 분이 네. 한동훈에 대한 질문하니까 미래 권력 운운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예? 정비를 해야 될 세력을 향해서 미래 권력의 한 축이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이건 정말 용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언론 환경이 이렇게 정책 공해로 꽉 차 있는데 이걸 걷어내기 위한 방법은 뭐냐 하면은 당당히 치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촛불행동이 지휘하는 그러한 정당을 창당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당 창당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이것이 정말 우리한테 강력한 정치적 무기가 될 건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게 이번 토론의 사실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은 제 얘기로 해서 니네 이미 결론 내린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투표 과정이 3일이나 있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치열한 논쟁일 겁니다. 그리고 내년 1월 3일 날 또 공개 토론도 합니다. 네. 제 얘기가 이건 반박할 만한 거야.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면 끝나는 거고. 이건 동의가 되네? 그러면 같이 논의해서 결의를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우리 권호혁 공동대표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오늘은 까놓고 얘기하고 싶다. 말리지 마라. 이 얘기를 그리고 방송 한 5분 전에 하셨어요. 상인 대표인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토론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영향을 미치고 싶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세요? 우리 저 대선 때요. 촛불행동이 이 윤석열 이걸 막으려고 막 현수막 행동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선거법에 의해서 문제가 됐는데 선거법이 굉장히 웃겨요. 선거법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목적으로. 아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토론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이 얘기를 한 까닭은 뭐냐면 이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토론을 하면서도 이것의 의미나 가치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지금 어떤 개념 토론이 아닙니다. 실전의 문제예요. 실전에서 이 무기를 딱 잡아드는 순간에 여러분이 조전왕의 헌칼을 들 수는 없잖아요. 네. 그것만 안 돼요. 그래서 무기를 제대로 딱 잘 선택하면 그러면 그 힘은 엄청나게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싸움의 규모와 강도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우리는 뭐든지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이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 그리고 정치 개혁을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이 우리에게 맞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갑옷이 그 칼이 그 방패가 우리한테 맞는다면 그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을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다니면서 제가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거다. 이거 우리가 해내지 않으면 천추안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이가 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정치에 무슨 뭐가 있겠어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기하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은 해야 된다라고 제가 호소를 하기 위해서도 제가 했어요. 네. 얘기가 길어지면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제가 호소문을 썼잖아요. 네. 호소문을 썼을 때 그 입장은 사실은 대단히 중립적으로 한 거예요. 네. 결론 내리지 않고 여러분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했는데 다니면서 보니까는 이 정도 논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토론 가지고는. 그래서 정말 논란의 불을 확 질러버리자. 안 그러고서는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왕창 뒤집어진 한이 있더라도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뭐 촛불안에서 막 바글바글 끓어 좋다 이거지. 네. 그래서 해보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못하면 못하는 거고 하면 하는 거고 2판 4판이지. 안 그래요? 여기 지금 우리는 2판 4판 싸움이에요. 그래서 시시하게 싸우지 말고 화끈하게 싸우자. 이게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우리 한번 화끈하게 싸워봅시다. 촛불행동 회원들의 총투표로 22대 총선 승리를 위한 계획이 결정됩니다. 투표는 1월 8일부터 1월 10일까지 3일간 촛불행동 정회원에게 투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총투표 참여로 총선 승리를 위한 촛불 국민의 결심을 보여주세요.